이번에 3기 신도시 광명 시흥지구 지정되면서 어느 지역이 갑자기 뜬다고 막 이야기가 나오죠. 무조건 오른다 하는 지역은 어디예요? 시흥입니다. 광명은 구도심은 걱정인데 시흥은 웃는다. 그 다음에 광명 시흥 인접 아파트 호가 3천 막 올랐다. 왜 오르죠? 이게 신축 엄청 들어오는데 장기적으로 집값 전세값 오른다. 시흥 부동산 벌써 줬어. 왜? 단기적으로도 아니고 장기적으로래요. 미친 거 아니에요? 한 2025년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빠르면 한 8에서 10년 내에 공급이 엄청나게 들어올 텐데 장기적으로 오른대요. 왜? Why? 단기적으로도 아니고 시장은 이미 움직였다. 큰 폭 상승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그런데 서울이 있으면 광명 있고 시흥이 있지 않아요? 그럼 광명 시흥지구는 요런 데 들어오는 건데 예전에 일산, 창릉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통망 개발해준다고 했는데도 일산은 안 오른다, 일산은 떨어진다 막 시위 일어나고 그랬죠. 그런데 왜 이번 같은 경우는 더 가까운데 광명 시흥지구가 들어오는데 창릉보다 규모가 훨씬 크죠. 7만 가구짜리가 들어오는데 왜 이번에는 여기가 오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언론들이 하고 있던 말들이 거짓이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 이 말은 항상 거짓이라고 그랬죠. 일산만 타겟 잡았죠. 대장지구 들어올 때 부천 떨어진다고 했어요. 왕숙 들어올 때 별내나 다산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교산 들어올 때 미사 떨어진다고 그랬나요? 과천 들어온다고 할 때 과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안 그랬죠. 왜 여기만 굳이 잡았다? 당시 국토부 장관을 압박 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 때문에 떨어진다 해놓고서 공급 호재 나오면 매번 오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이 하는 말들이 공급 부족이 거짓이었다. 그 증거로 인허가, 착공, 준공 해서 입주까지 가장 적었을 때가 2009년, 2010년 막 해가지고 입주 가장 많을 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왜냐면 2014년에 재건축에 대한 완화 정책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2014년, 15년에 쭉쭉쭉쭉 추진되면서 이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공급 부족, 입주가 많으면 떨어지고 입주가 적으면 올라간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매매가격, 전세가격 지수 보면 어때요? 상승폭이 거의 뭐 1월 중순부터 쭉쭉 올라가기 시작하죠. 1월부터 거의 올랐다고 보면 되겠죠. 이것도 적진 않으니까. 전세는 차근차근 쭉 올라가고 있었고. 그렇다면 발표되기 전 시장이 먼저 반응했느냐? 아니면은 저기가 발표 날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시장부터 띄우고 있는데 막상 발표가 났어요. 그게 아직도 반영이 안 됐느냐? 요거는 얘기가 다르죠. 그런데 언론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믿는다. 왜냐면은 한두 언론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언론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네버 이런 사이트나 절대 안 돼 혹은 다음번 이런 사이트들 여기도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댓글 다루는 추세나 보면은 이런 데서 다 뜬다 이런 기사들을 위주로 띄워주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여론이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죠.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떨어지고 있죠. 뭐 아직 이게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살포시 감소하고 있고 매매 해제 건수 많죠. 생각보다 많죠. 6월 많을 때 많아졌고 여기는 매매 해제가 거의 아직 신고되지 않았다. 외지인 매매 거래량 12월 여기 11, 12월이라는 거죠. 그리고 법인 투기가 상반기에 많이 들어갔다. 작년 상반기에. 그렇다면은 이때 외지인 매매 거래가 늘어난 것은 명의분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11, 12월에 가격 뜨는 게 양도세 비과세 요건 달라지죠. 주택수 기준 달라지죠. 분양권이나 오피스텔 법인 양도세 올라가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12월까지 오히려 급매물이 늘어야 되는데 가격이 계속 올랐다는 것. 양도세 오르기 전에 최대한 양도세를 많이 떼야 되니까 신고가로 거래하면서 넘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매물이 나오더라도 그런 것들은 별로 뜨지 않고 오히려 그 혜택을 봐서 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개인한테 저렴하게 넘겼어야 되는데 충분히 차익 올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다. 언론이 동참해서.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추가됐대요. 뭐 들어와요? 제2경인선, 광명 시흥선. 그렇죠. 이것도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다 라고 하는데 교통여건 잘 만들면 인구가 분산될 수 있으니까 정책을 더 내겠다. 이런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걸 가지고 집값이 뜬다. 그렇다면은 과거에 뭐 창릉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일산에 교통 들어갔어요. 파주도 마찬가지고. 파주까지 연결되진 않더라도 고양선 들어와서 파주 가기 더 편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반대였죠. 자, 그러면서 추가 발표에 시흥 웃는다 계속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때요? 갑자기 은계 뭐 이런 데서 엄청나게 가격 띄우기가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은계 저렴해요. 근데 은계도 굉장히 맨날 비교되는 데가 고가로 들어가는 신도시들 이런 데랑 비교하니까 그렇지 은계 자체도 굉장히 높죠. 거기다가 은계 상권 어때요? 우스갯소리로 은계에서 조금만 떨어지면은 가격 한 10분의 1의 임대료로
할 수도 있다. 왜냐면 은계가 그만큼 거기도 한 평당 한 2, 3천씩 받았는데, 그러니까 임대료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임대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가격이 쭉쭉 뜬다. 광명시흥에 관문이 되면서 가격이 뜬다. 관문이 서울에서 광명시흥으로 가는 관문이 아니라 반대로 시흥에서 서울로 가는 광명시흥 거기에 관문인데, 신축이라서 인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더 신축에 더 교통 좋고 더 좋은 지구가 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되죠? 그렇다고 뭐 엄청 뛰었냐? 요거 여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뜬 거는 요때 입주 후 첫 거래라고 보면 되고, 요게 다운 계약이거나 아니면 이 사이에 피가 붙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최근에 상승폭이 커진 게 아니라 아니죠. 호가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오히려 가격은 떨어졌는데 호가만 막 10억씩 띄우고 있다. 6억짜리를 여기도 최근에 뜬 게 아니라 요거 한 건 거래해서 갑자기 팍 뜨더니 이렇게 된 거죠. 호가는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 근처 막 다른 시흥도 다 올리죠. 100억까지 올라가요. 광명 시흥지구에 100억이 영향을 많이 받나요? 창릉 들어온다고 하면 은계가 일산이라면 100억은 저희 파주라고 생각될 정도로 훨씬 멀죠. 근데 여기도 띄우고 있다. 시세 10억 나왔어요. 6억 4,500 거래됐는데 10억 나왔고 11억도 나오고 있어요. 막 4천 지금 막 띄우고 있고. 가격은 어땠어요? 이러고 있었는데 팍 뛰더니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저 거래 자체가 굉장히 수상한 거래가 많다. 수상한 거래, 수상한 호가. 자, 그러면서 뭐 큰 폭 상승 했는데 매매 수급 동향 보면은 언제요? 이미 1월부터 발표 전 시장이 이미 움직였다가 아니라 여기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발표했다. 임대차 3법 똑같죠? 전세가가 오르니까 임대차 3법을 했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했다. 그 전부터 폭등했는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언론에서는 전후 관계를 파악을 그따위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무조건 유리한 쪽으로 파악을 하죠. 오르면 실거래 안 떠도 신고가 떴다고 기사 막 내고, 떨어지면은 뭐라도 끄집어내가지고 뭐 법인이었나느니, 심지어는 특수거래가 아닐 것이라고 인근 공인중개사들이 추정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내고 있고. 자, 그러면서 GTX 희망회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막 여기까지 가능할 듯, 직통 아니면 의미 없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니 이미 다 된 거를 뭘 또 저기서 유리하게 바꾸려고 그래요. 그럴 거면 아예 그냥 GTX를 서울부터 광명 시흥 지나고 여기 105 돌아가지고 충청도 쪽 돌아서 전라도 쪽까지 가가지고 갔다가 아예 경상도까지 다 연결하죠. 그래서 강원도 돌아서 원하는데 다 해준다고 하면 북한이랑도 연결하고 중국 1대1로 실크로도 연결해가지고 유럽이랑 연결해서 아프리카까지 쭉 연결해서 돌아서 중동 쪽으로 돌아서 다시 서울로 오는 이런 GTX를 만들어 보면 어때요? 그래서 여기 다 호재라고 오르고, 아니 예비 타당성 결정 나기도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만든 GTX를 또 유리하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희망회로 돌려보고 여기 가격 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공급 속도전 낸다고 그랬어요. 특히 지금 광명시흥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광명에 뭐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대기 수요 들어온다고 해서 시흥 오른다고요? 뭐 전세가 정도는 어느 정도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하남 추세 보면 어때요? 입주 들어갔을 때 아직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진 않았죠. 3기 신도시 수요가 있으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인근에 위례나 단지 몇 개 들어가고 가밀지구 단지 몇 개 들어가고 이런데도 벌써 전세가 하락 나타나고 있죠. 여기 들어갈 수요가 어느 정도는 광명에 있고 어느 정도는 시흥에 있을 텐데 그 수요가 그간 뭐 105, 은계 막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목감 뭐 되게 굉장히 많이 개발한 시흥 수요를 다 충족하고도 남는다. 특히 여기 대기 수요가 대기하려고 엄청나게 비싼 데서 실거주한다? 지금 하남이 어디가 많이 올랐어요? 전세가는? 미사가 많이 올랐어요? 청약은 받고 싶은데 왜 청약을 받고 싶어요? 돈이 안 되니까,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청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원도심, 구도심 이런 데로 많이 들어갔죠. 이런 부분 봤을 때 시흥의 구도심에 엄청나게 다 들어갔느냐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죠. 입주는 언제부터? 2028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했지만 25년부터는 광명 시흥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엄청난 입주가 25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데다가 8년 임대 사업자 매물까지 겹친다고 했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기 청약 받으려고 엄청나게 몰린다? 오히려 더 가까운데 새집 청약 받는 게 낫지 않나요? 이거 안 됐네요. 또 고상비 10조, GTX 주민 반발. 뭐 댓글들 보면은 뭐라 그래요? 대부분은 지금 여기 안 그래도 썩고 있는 땅이라서 빨리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기 들어간 사람들이, 특히 광명시흥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과거에 광명시흥 지구에 9에서 10만원 정도 건설하겠다 라고 MB정부 때 이야기했을 때 그때 막 가격 띄우고서 했었죠. 그러다가 실패했어요. 애물단지가 됐죠. 그때 가격 띄우면서 차익 좀 보려고 토지 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애물단지 돼버렸죠. 지금 더 많이 받겠다고 날뛰는 몇몇 토지주 중심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여론의 전부이냐. 애물단지가 돼서 빨리 개발하고 빨리 정산받았으면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자, 주민들은 신도시에서 값싼 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경우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자, 주민 반발은 어느 주민이 반발해요? 여기 시흥지구 요 땅 주민이 반발해야 반발이지. 막 여기 근처에서 가격 떨어진다 반발. 그러면 진행이 안 되나요? 저것 때문에 시흥 오르고 광명 오른다고 막 난리들 치고 있는데 왜 반대하고 있어요? 여론 플레이일 뿐이다. 결론, 그간 공급 부족 아니었죠. 근데 가장 크게 올랐던 이유는 뭐예요? 저금리 문제가 가장 컸죠. 플러스 언론 플레이. 이게 겹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끌 수요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떨어지다가 튀고 떨어지려고 하다가 튀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일어났어요? 이때마다 금리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론 플레이하기 좋아요? 6월. 보이스 냈으니까 이제 절세 매물 끝났다 라고 하면서 언론 플레이하기 좋았다. 그런데 여기에 저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언론 플레이 점점 더 죽어가고 있다. 공급 부족 아니었는데 거기에 공급 잔뜩 들어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야 되냐? 정점 아니냐? 예를 들어서 2, 3년 더 오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2, 3년 더 오른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팔릴까요?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더 어리석은 사람들. 근데 여기 지금 사가지고 한 100명 들어가면은 이 2, 3년 동안 팔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20, 30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 전에 들어간 사람들 팔려는 거랑 경쟁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7, 80%는 그 뒤에 뚝 떨어지는 동안에 거의 정점이라 많이 안 오르고 떨어지는 건 크게 떨어질 텐데 그걸 감수해야 되냐? 그것도 저 2, 3년 또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만일 오른다고 하면 2, 3년 후엔 공급 막 쏟아지고 뭐 한다고 했을 때 그 전에 2, 3년 오른다고 쳤을 때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금리 오르죠. 중심부부터 이제 가격 하락 움직임 보이고 있죠. 거래량 감소하고. 그렇다면은 수요도 회개할 텐데 훨씬 더 전부터 아마 아예 올해부터 효과 발휘하기 시작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사라 라고 저런 식으로 동네에서 막 쭉 언론 플레이하는 이유들은 뭐다? 본인들이 팔고 빠지기 위함이다 라는 점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죠.